토닥토닥 괜찮아. 제가 저장해놨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울고 싶을 때도 웃어야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저앉고 싶을 때조차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를 써야 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아직 사랑이 끝나지 않은 채로 남이 되어야 했던 옛 연인에게서 느닷없이 걸려온 전화를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날의 일을 다 해내야 하는 것이다. 20대 때는 몇 살만 많아도 나이 차이가 많아 보이고 30, 40대들을 보면 정말로 어른인 것 같았는데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얼굴만 늙었지 내 마음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은데 책임감만 많아지고 정작 힘듦에 대해 표현하면 죄가 되는 것 같은 참 씁쓸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고 미워했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그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내가 화해하기를 바래요. 상처의 시작은 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을 알고 당신 자신과 진정으로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던 시절에 학부모님과 면담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정말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냐 보다 부모가 행복한 것이 곧 아이가 행복한 거라는 걸 망각하고 계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돌봐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마도 부부 3년차 이상이시라면 아이에게 정성을 쏟는 것보다 부부 사이가 온전히 행복하다는 게 더 어려운 숙제임을 인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육아라는 것이 그래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잘못하면 오늘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내일은 잘해보려고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일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똑같은 실수를 또 하면 또 반성하고 고치면 됩니다. 시험을 보면 한두 개 틀린 애들이 유독 더 틀린 것에 집착하고 속상해 하잖아요. TV에서 가끔 편찮으신 부모님을 간병하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이 효자라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아마도 더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할 거거든요. 부모님을 향한 효도든 자식을 향한 사랑이든 나의 모자람을 반성 중이라면 분명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되겠지요. 자신을 잘 다루게 되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100점짜리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잘하는 것은 일단 보류하고 부모 생각에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개선해 주길 바라죠. 근데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아이가 온전히 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그 기질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죠. 저희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라서 발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시키지 않아도 손들고 발표도 잘하던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할 수만 있다면 내 능력치를 아이에게 다 전달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테니까요.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격이라는 것에는 옳고 그름이 없듯이 이쪽 면에서 보면 소심한 사람, 저쪽 면으로 보면 섬세한 사람이 되니까요.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학력이 아니에요. 결국 따뜻한 기억, 행복했던 추억뿐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도 결국 그것입니다. 제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안쓰럽게 생각했던 일 중에 어느 날 여행을 가기 위해 일찍 귀가하는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아이를 볼 때였어요. 그 아이는 항상 할머니가 데리러 오셨고 부모님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밤 10시가 되어서야 귀가를 하셨거든요. 직장맘 모두의 고충이죠. 사실 저는 이게 왜 맘들만의 걱정거리여야 하는지도 가슴 아프지만 저 역시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항상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어머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요. 일만으로도 너무 힘드실 테고 그것 또한 아이들을 위한 일이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영유아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거운 기억을 심어주시라고. 러시아의 대작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을 잘 살아가려면 오늘이 끝나기 전 나를 용서하세요. 내 마음의 불씨를 끄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 생겨난 불씨는 오늘 그냥 꺼버리세요. 그 작은 불씨를 끄지 않으면 불씨는 어느 틈에 불길이 되어 당신 마음의 집을 다 태워버릴지도 모릅니다. 당신 마음의 집을 태우고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죄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농부가 저지른 실수를 당신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개를 제지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견주들이 마음 아파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태껏 그렇게 길러왔고 하지만 무한히 주는 그 사랑이 모두와 함께 살아가게 될 애견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닐 수 있기에 순간이 가슴 아프더라도 가르쳐야만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육아도 똑같은 건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부모가 되면 객관성을 잃게 되고 울고 뗐으면 또 어느샌가 받아주게 되면서 훈계의 제한점을 찾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는 제 지인 중에서도 선생님이 신발을 신겨주지 않고 애 혼자 신발을 신겨두도록 내버려 두더라 라고 말하는 아이를 둔 언니가 있었는데 사실 많은 아이들과 있다 보면 밥 떠서 먹여주고 신발 신겨주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더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다려줘야 하죠. 언제까지 부모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로만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오는 좋은 부모 10계명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솔직히 이걸 다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도 아이를 위해 사는 모든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부모 10계명 1.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2.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3.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4. 때리지 마세요. 5.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6. 아이 일을 대신해 주지 마세요. 7.
아이에게 하는 사과를 부끄러워 마세요. 8. 버릇없이 키우지 마세요. 9. 아기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세요. 10. 아빠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의 질에 더 신경 쓰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토닥토닥